이번에 붙은 조건 지금 당연히 전제로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해볼게요. 보증금 10억 원 납입, 그다음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고 접견, 통신 제한을 했는데요.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시 얘기해서 사위, 며느리. 하지만 변호인. 예, 그렇죠. 그 한정된 사람과만 통신과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는데 보통 징역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이 보석 허가가 잘 안 난다. 이런 평가들을 예. 많이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10년이 아니고요. 예. 10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라도 보석은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법원이.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주냐면 예. 예를 들어서 사기죄로 들어갔는데 1심 끝나고 뭐 재판 중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정 변경이 생겼잖아요. 구속을 해둘 사정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풀어주는 게 보석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정 변경이 없었어요. 그죠? 구속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원래 보석은 기각이 돼야 맞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사례에 의하면. 근데 구속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형사소송법 98조에 의하면은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통상은 그렇게 안 하고 사실 보석도 까다롭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요. 사실은 불구속 재판 원칙은 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통상의 일반 재판에서도 그랬느냐라고 물으면 이제 조금씩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조건에 대해서 까다롭다, 엄격하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를 사용해도 그거 어떻게 누가 알 수 있겠느냐. 24시간 상주해서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석금이었나요? 그게 10억 원인데 사실은 보석 보증금은 이 중에 이제 1%,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과하다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보증금 10억은 국민들은 그러더라고. 야,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 10억씩 내고 나온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낸 게 아니고 예. 430만 원을 낸 겁니다. 1,000만 원도 아니에요? 1,000만 원도 아닌가요? 1,000만 원은 1억일 때 1,000만 원.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10억으로 올라가면 그게 감안돼요. 그래서 예. 430만 원을 낸 거예요. 1,000만 원도 아니었던 거네요. 아니 지금 1,000만 원도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분한테 1,000만 원도 안 냈다. 1,000만 원 돈 뭐 날린 거 아니냐. 네, 통신 제한 조치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20년 한 검사, 10년 한 검사 다 물어봐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조건이 많이 달린 거 처음이고 이런 통신 제한 조치가 달린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이제 이 재판장이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하면서 검찰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네. 했는데 예. 이 검찰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무슨 방법으로 뭐 이게- 도청을 할 거야, 네. 뭘 할 거야. 전화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 인터넷, 그다음에 SNS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 집안 전체를 감청을 해야 돼요. 감청. 근데 이제 감청하려면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이지 다른 사람이 지금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다 동의를 해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동의 없이 법원에다 감청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그걸 받아줄 가능성도 만무하단 말이에요. 네. 결론은 별로 실효성 없는 네. 그런 조치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98조가 보석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보석 보증금 이외에는 조건을 붙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거지 제한 정도는 주거지 제한 했었죠. 정도는 했죠.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현실적인 판단. 고려, 그다음에 그만큼의 감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인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보증금 정도로 만족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역시 저는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청 뭐 이런 부분 강제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잘 지킬 거니까. 고려할 수 없지만 다만 단 한 번이라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은 보석의 조건이나 기타 뭐 이런 방식의 석방의 조건들은요 다시 예. 구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조건이기 더구나 때문에 삼진아웃도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한가가 딱 걸리면 원스트라가 아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지킬 것이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재판부의 고심 이거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니, 그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게 저희가 선언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판사가
보석하면서 이런 거 지켜라 그러고 본인이 지키기도 했는데 그걸 밖에서 그걸 뭐 이렇게 안 지킬 수 있고 저렇게 안 이런 지킬 수 꼼수 있고 쓸 거다, 이런 핸드폰, 대포폰 쓸 수 있고 뭐 하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고3 학생처럼. 아이고 그 사람 그 그러니까 아니, 고모님.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신기해서 저희가. 아니, 고모님, 그럼 이게 접견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니까. 자기 이제 수준에서 판단하지 고모님도 맙시다. 저도 면회가 못 되게 갔어요. 어제 못 하시겠네요, 안 이제? 갔지, 못 갔지. 예. 아니 예. 갈 필요도 없지, 그렇지만 뭐. 이제 그런 시선들 국민들의 시선은 저희가 또 이해를 해야 하는 아, 것이 그러니까요. 사법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박탈감들이 분명히 그런 거죠. 존재합니다. 예. 유전무죄.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형사 재판은 현재 피고인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다.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 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달라라고 이제 당부 말씀을 이제 붙였잖아요. 아, 거룩한 말씀 하셨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래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일단 그보다- 반박할 건 반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집안에 갇혀 있을 테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운동하십시오. 그 소리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저 또 세간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이게 보석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했다. 1심에서는 사실 증인을 하나도 안 불렀는데 2심은 다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못 끝나게끔 만들었다. 뭐 이렇게 또 시비를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더라고요. 또. 진 예. 교수님. 예. 예. 근데 정정해 줄게. 그건 팩트가 아닌 게 재판 왜 지연됐냐. 2심 들어가고 재판부를 3번 바꿨어요. 예. 아니, 재판부를 3번 바꾸니까 이번에 6일 날이 새로 바뀐 3번째 재판부가 6일 날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 재판부를 3번 바뀌는 법원 사정 때문에 재판이 늦어진 거지. 피고인 쪽은 이명박 대통령 쪽은 나오라 그러면 나가고 꼬박꼬박 다 법원에 하자는 대로 다 했어. 그 재판 일정 협의할 때 다 협의하고 증인부터 우리가 15명 신청을 했는데 2명인가는 안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받아준 거. 그거는 인사 일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때요. 법원 인사 일정이 우리 있는 줄도 몰랐고 우리가 뭐 변호사들이 그걸 알고 증인 신청하고 뭐 그 정도 우리가 정권 잡지 뭐 하려고 문재인 정권 밑에 고생하겠어요. 사실 제가 법조인이기도 하다 보니까 보석 결정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됐었는데요. 당초에 신청했던 사유 중에서 이제 병보석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질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만약 결정이 내려졌다면은 비난이 좀 컸을 거예요. 그런 병명으로 보석이 허가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재판 과정에서는 희화화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무호흡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뭐 당뇨, 역류성 식도염, 탈모 등등의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가 없거든요. 이번에도 병보석은 받아들여지지 네, 않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보석을 내린 근거를 보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구속기간 만료 이 한 달 남짓 남았고 그랬던 법원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되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보석 반대가 60.3%였어요. 국민들은 실망을 한다.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한테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길 바란다. 이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역시 그래도 법적 훈련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매우 나름 합리적으로 논평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벌써 체크하셨군요. 예, 다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보석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사실 그 객관적 여론을 수렴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탈원전 반대하는 여론 70%인데 당장 그만두셔야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시민들이 이번에 뭐 보석 결정에 대해서 별 말이 없잖아요. 그건 애초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했던 게 너만 아프냐라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죽을 병 걸린 사람들도 못 나왔는데 너만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걸 분명히 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다음에 딱 보니까 차라리 구속 만료로 나오게 되면 사실 접견권 제한도 안 되잖아요. 그냥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또 그 조건을 갖다 엄격하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이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예.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 보석은요. 보통 보석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보석이죠.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재판장이 이번 정기 인사 때 교체가 돼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영전한 거죠. 좋은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재판 아니에요? 사법부로서도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 인사가 나는 바람에 새 재판장이 오고 이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거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게 그 MB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제한이 안 붙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보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과히 그렇게 유리한 거는 꼭 아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에요. 이 정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2심을 진행하는 이런 중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을 중간에 교체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인겸 부장판사가 대거 증인 신청을 받아줬죠. 그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공소장을 바꿀 것을 요구했어요. 검찰에.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게 소송비용. 줬다.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직접 뇌물죄라는 것은 그게 대리인이거나 에이킨 검프가 이것이 그 차명 계좌거나 할 때 성립이 되는 것이지 제3자 뇌물죄가 맞다. 근데 이런 공소장 그건 변경 법제를 바꾸라고. 그렇죠. 이런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요. 사실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권에서 입김이 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면 인사권 행사에 그러나 저희가 그 문제를 더 제기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법원의 인사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법리적으로 2심에서 다투어서 충분히 무죄를 다툴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에 수용한 것이죠. 개입했다는 의혹이네요. 뭐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죠. 그게 김인겸 그 부장 판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검찰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공소장 일본 주인가에 의해서 검찰 이대로 가면 당신네들 주장대로 하면 이 재판을 1심으로 넘겨버릴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해야 될 상황. 1심으로 재판 자체를 1심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삼성 뇌물 주체가 없지 않냐. 삼성에서 에이킨 컴프에 돈 줬다는 건 나왔는데 에이킨 컴프가 이명박에 돈 줬다는 건 어떤 기록도 없지 않냐. 그걸 밝혀라. 기록이 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이 상당히 공정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판을 바뀌니까 우리로서는 그러지. 이건 뭐 재판 완전히 무죄 주려고 하는 거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끼리는 하는 소리지.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은 통상의 재판하고는 다르긴 합니다.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한 명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어렵죠. 왜냐하면 특히 1심 과정에서 모두 동의했던 증거들의 발언자들 아닙니까? 2심에서 이 증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통상의 재판에 비추어 봐도 이례적이긴 하고요.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해서 제3자 뇌물공여로 변경하라는 것은 무죄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이죠. 그거나 큰 차이가 없는 아니, 문제입니다. 다만 아니, 법률 아니요, 그거는 스킬상 좀 다른데. 아니, 법률 아니, 스킬상 예. 그런 지점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 소송 지휘는 할 수 직접 뇌물죄와 있겠지만 제3자 아니, 뇌물죄는 의원님, 잘 아시지만은 네. 지금 그게 현격한 차이가 아니라 있잖아요. 그걸 입증하기 위한 그 요건에. 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건 뭐 우리는 뭐 피고인 측에서는 그건 알 바가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교묘하게 아주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명분이 칭찬을 하신 거지. 욕을 하는 거지. 한 달 있으면 자유롭게 풀어줄 걸. 공연히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 다 묶어갖고 가택연금 시켜버리니까 이거 아주 문재인 정권답지.